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월드컵 출전팀이 거의 정해진 상황에서 한국이 월드컵 조추첨에서 어떤 팀들과 같은 조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포트를 보면 개최국인 카타르, 그 뒤로 브라질, 벨기에, 프랑스,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팀인 카타르를 제외하고 모든 팀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포트는 모두 한국보다 강한 팀들이기 때문에 어떤 팀을 만나든 힘든 경기를 해야 하지만 어차피 강팀을 만나야 하는 만큼 한국과 상성이 좋은 스타일의 팀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1포트의 팀들은 경기 전체를 주도하고 공격적인 팀들, 그리고 강팀이지만 수비적인 밸런스를 고려하면서 경기하는 팀들로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강팀과 경기할 때 한국은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처럼 빠른 선수들을 활용해서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팀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것이 가장 위협적인 공격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 밸런스를 고려하는 강팀들을 만나면 한국이 역습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기를 하기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1포트에서 수비 밸런스를 고려하는 팀들은 프랑스,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포르투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난 월드컵에서 데시안 감독이 수비 밸런스를 고려하는 경기 운영으로 월드컵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특히 한쪽 측면에는 마투이디 같은 선수를 배치해서 마투이디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중원 싸움을 도와주는 형태였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전형은 측면 공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근에는 3-4-1-2 전형을 사용해서 수비 숫자도 충분하게 가져가고 측면 공격은 윙백에게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에서는 벤제마, 음바페, 그리즈만, 상황에 따라서는 포그바까지 공격을 도와주는데요. 공격수들의 개인 능력과 화계력이 워낙 강력해서 프랑스는 굳이 수비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는 수준에서 공격을 펼칠 때가 많고 수비 라인도 바란, 킴펜베, 쿤데, 우파메카노, 루카스 헤르난데스처럼 워낙에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프랑스를 상대하는 팀들은 역습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한편 아르헨티나 또한 수비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 팀 중 하나입니다. 메시의 수비 가담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였는데 라우타로, 데파울, 파레데스, 로세소 같은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주고 디마리아도 경기에 나왔을 때 수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메시의 수비 부담을 최소화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격할 때는 메시를 중심으로 좋은 공격력까지 보여주고 있어서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잉글랜드도 강력한 전력에 비해서 수비적인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지난 월드컵에서도 다소 수비적인 전술로 팀을 4강까지 올려놓았고 작년 유로에서도 팀을 준우승까지 이끌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4-2-3-1, 좀 더 수비적으로 경기할 때는 3-4-2-1의 전형으로 경기를 운영하는데 앞선의 케인, 스털링, 사카, 포든, 마운트, 산초처럼 개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에게 공격을 맡기고 동시에 후방에 있는 선수들은 굳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지 않고 역습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또한 마찬가지인데 산투스 감독이 워낙에 수비 밸런스를 중요시하는 감독이기도 하고 수비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호날두, 디오고 조타, 주앙 필릭스, 베르나르도 실바, 브루노 페란데스, 안드레 실바 등등 공격적으로 뛰어난 선수가 많지만 답답한 경기를 펼친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기본적으로 디아스와 페페, 다닐루로 이어지는 수비 라인의 수비력이 워낙에 좋아서 포르투갈 또한 우리가 역습을 펼치기에는 어려운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페페가 이제는 만으로 39살의 노장인 만큼 스피드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을 활용해서 페페가 있는 쪽을 공략한다면 좋은 찬스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수비적인 밸런스를 고려하는 강팀 중에서는 포르투갈을 만나는 것이 한국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포트에서 브라질, 벨기에, 스페인 같은 공격적인 팀들을 살펴보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치치 감독이 수비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네이마르, 비니시우스, 히샬리송, 안토니, 하피냐, 쿠냐, 파케타, 쿠티뉴처럼 강력한 공격진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비 라인에도 마르키뉴스, 밀리탕, 티아고 실바처럼 워낙 좋은 센터백이 많지만 공격적인 경기를 보여주는 만큼 수비 라인이 다소 높기 때문에 한국이 역습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고 실제로 2019년 한국과 브라질의 친선 경기에서도 한국이 0-3으로 패배하긴 했지만 역습할 수 있는 찬스가 종종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브라질은 풀백에 다소 약점이 있어서 다닐루, 다니 알베스, 알렉스 텔레스, 로디 쪽에서 수비적인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수비적인 약점은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벨기에는 루카쿠, 데브라이너, 아자르, 메르텐스, 도쿠 같은 좋은 공격 자원에 더해서 윙백에도 토드강 아자르, 카라스코, 메니에, 카스타네처럼 공격적인 윙백을 배치하고 엄청나게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는데요. 그러나 수비진은 알더베이럴트, 베르통원 같은 선수들이 이제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고 데나이어나 보야타 같은 젊은 선수들도 있지만 1포트에 있는 강팀들에 비해서 수비 라인의 단단함은 분명히 떨어지기 때문에 역습을 허용하는 상황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1포트에 있는 팀들 중에서는 한국이 역습하기 가장 좋은 팀이 아닐까 하는데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은 워낙 볼을 소유하는 플레이를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팀이고 경기를 지배하면서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는데요. 다만 최후방의 에릭 가르시아, 라포르테, 파우토레스 같은 선수들은
수비 뒷공간이 크게 열렸을 때 수비적인 안정감이 완벽한 선수들은 아니라서 충분히 한국이 역습 찬스를 잡았을 때 위력적인 공격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1포트에서는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는 팀들보다는 벨기에, 브라질, 스페인처럼 공격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는 팀들이 한국에게 그나마 좋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2포트에서는 1포트만큼 전력적으로 강한 팀들이 있어서 전력이 강한 팀들을 최대한 안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2포트 내에서 가장 전력이 강한 팀들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플릭 감독 체제에서 9경기 동안 8승 1무, 무려 34골을 득점했고 실점은 단 3실점밖에 없을 정도로 다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밀러를 중심으로 베르너, 하베르츠, 사네, 그나브리 같은 젊은 공격수들이 독일의 강력한 공격력을 이끌고 있는데요. 레브 감독 대와는 분명히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2포트에서 독일이 들어가는 조는 죽음의 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또한 바날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최근 9경기 동안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반다이크, 데브라이, 더리우트로 이어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 라인은 데파이, 도니말렌, 단주마, 베오루스트까지 1포트에 속한 팀들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분명히 좋은 공격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원에는 더용, 바이날둠을 중심으로 베르하이스나 흐라반베르처럼 아약스의 좋은 경기력을 이끌고 있는 선수들도 있는데요. 팀 전체적으로 모든 포지션의 전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2포트에서 네덜란드를 만나는 것도 죽음의 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덴마크 또한 에릭센이 돌아왔고 중원에 호이베르, 델라이니, 공격 라인에는 폴센, 브레이스웨이트, 담스고르, 돌베리, 수비 라인에는 크리스텐센과 키에르처럼 좋은 선수들도 충분히 있는 팀이고 유로에서도 4강까지 가면서 강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2포트에서 가능하면 피해야 하는 상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멕시코나 스위스, 크로아티아가 가장 껄끄러운 상대인데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샤키리를 중심으로 전방에 엠볼로와 셰페로비치처럼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들에게 볼을 투입해주는 방식으로 공격을 전개하는데 힘이 좋은 팀들을 상대로 한국이 언제나 국제무대에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스위스는 한국에게 어려운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멕시코는 과거에 비해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선수들은 줄었지만 팀 전체적으로 히메네스, 로사노, 올림픽에서 한국과 만났던 베가, 마르틴처럼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고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을 바탕으로 압박을 풀어나오는 것에 한국이 언제나 힘들어했던 팀이기 때문에 멕시코는 팀의 상성상 피하는 게 좋은 팀입니다. 또한 크로아티아도 여전히 브로조비치, 모드리치, 코바치치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중원을 가지고 있고 로브렌과 비다로 이어지는 수비 라인도 건재한 상황에서 공격 라인에는 페리시치, 레비치, 파살리치, 크라마리치 같은 좋은 공격수들까지 있어서 준우승을 기록한 2018 월드컵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강력한 전력을 가진 팀인데요. 따라서 이포트에서는 그나마 우루과이나 미국을 만나는 게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루과이는 누네스, 발베르데, 벤탄쿠르, 토레이라처럼 젊고 좋은 선수들도 많지만 카바니, 수아레스, 고딘이 여전히 주전으로 나오면서 세대 교체에 문제가 있는 팀이고 예전보다 공수양면으로 분명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포트 내에서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플리식이나 데스트, 맥케니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도 있고 아담스나 무사처럼 유럽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들도 있어서 현재 북중미 지역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포트 내에서는 가장 전력이 떨어지는 팀인 만큼 이포트 내에서는 한국이 가장 껄끄럽지 않게 경기할 수 있는 팀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4포트에서는 우리와 만날 수 없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 캐나다, 카메룬, 에콰도르, 가나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는 웨일스, 페루, 코스타리카 같은 팀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는 베일, 램지, 제임스처럼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전력이 탄탄한 웨일스, 알폰소 데이비스와 조나단 데이비스를 중심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북중미 지역 예선에서 멕시코보다 높은 순위로 월드컵에 진출했고 역대 최고의 전력으로 평가받는 캐나다, 그리고 토코에 캄비나 안기사, 슈퍼모팅을 중심으로 네이션스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던 카메룬을 제외하면 다른 팀들은 충분히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경기를 해볼 만한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포트에 있는 팀들을 보면 한국이 3포트로 올라가면서 세네갈, 모로코, 세르비아, 폴란드, 튀니지 같은 팀들을 피할 수 있다는 게 한국에게 정말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최악의 조편성을 뽑아보자면 프랑스, 독일, 캐나다와 만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좋지 않은 조편성이고 가장 좋은 조편성을 생각해보면 벨기에, 미국, 가나와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조편성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2일 새벽 1시부터 조추첨이 이루어질 텐데요. 어떤 팀을 만나든 월드컵은 어려운 대회지만 그나마 가장 좋은 조편성으로 우리가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